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10강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가 나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땡땡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땡땡 마을은 본래의 마을 모습을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변화하였다. 자, 이건 종전에 사람이 거주하던 곳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아니면 복구하거나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거죠. 종전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대로라기보다는 최대한 유지한 채로. 자, 이런 개발 방식을 재개발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수리한다, 복구한다 그런 뜻이죠. 네모네모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던 세모세모동에서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단지의 아파트로 변모하였다. 이건 종전 이제 도시 경관을, 도시 지역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자, 가나의 상대적 특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 수복 재개발이 더 수치가 높은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기존 건물 활용도는 수복 재개발이 더 높죠. 가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원 거주민 재정착률도 수복 재개발이 더 높아요. 자, 철거 재개발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전부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걸 짓는 동안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건설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적당히 거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 다음에 그 지역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판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거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시 개발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사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고층화 정도는 나가 더 높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제,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종합 개발 계획, 가는 제 몇 차 계획, 기본 목표는 국토이용 관리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국민 생활 환경의 개선. 이 중에 포인트가 효율, 그 다음에 사회 간접, SOC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자, 이건 효율을 추구한다, 거점 개발 방식이죠. 성장 거점 개발 방식. 그래서 1970년대에 시행했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시기가 나올 텐데 기본 목표를 봤더니 통합이고 친환경이고 세계로 향한 열린 개방 국토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4차 국토종합계획이죠. 참고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였고요. 지금은 제5차에 해당해요. 그런데 5차는 아직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낼 만한 게 좀 없어서 아직 문제에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4차 기간이 끝났죠. 보기 볼게요. 가 기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 세종시 말하는 건데 세종시는 2000년 이후 제4차 때죠. 니은 나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성장 거점이 아니라 균형 개발 방식이죠.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나보다 시행 시기가 이르다. 1차는 1970년대, 그 다음에 4차는 2000년대 이후죠.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가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옳은 설명.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기억, 의미,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자, 도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은 도시 계획이에요. 뭐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도시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니은 도시 문제의 완화 및 해소. 디귿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3번 최근의 추세. 도시의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 추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으로 변화. 보기 볼게요. 기억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노트 필기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도시를 포함해서 전 국토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전국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도시마다 규모, 역사, 특징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사례로 교통 혼잡, 자연환경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문제,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리을 개발 제한 구역은 디귿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이걸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르죠. 확장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설명.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울의 땡땡동 등 고유한 골목 문화를 형성했던 지역에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거주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기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봐도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겠죠. 젠트리피케이션, 젠이라고만 적을게요. 나타나기도 한다. 기억, 젠트리피케이션에 니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디귿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억,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리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기, 기억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의 사례로 기억 발생 초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이 사실 활성화되니까, 물론 이제 원래 외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어떤 지역이 활성화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상업 지역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본,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원래 살던 또는 거기에서 그 지역을 일구었던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의 사례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원거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사례로 임대료 인상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영세한, 가난한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더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 아니라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네요. 3번. 다음 글의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균형 개발, 성장 거점 개발 중 하나임. 지역 개발은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지역 개발 방식에는 크게 가나 방식이 있다. 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 되겠네요. 가는.
나는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이다. 나는 균형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균형 개발의 상대적 특성을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경제적 형평성은 높음. 자, 기준점은 여기죠. 자, 그래서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역류 효과 발생 가능성. 역류 효과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기 쉽죠. 자, 그래서 낮음. 그러면 B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요구 반영 정도는 균형 개발이 더 높죠. 자, 그래서 A도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 C네요. 4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중 하나임. 권역별 전력 생산량과 전력 소비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하고 나를 이렇게 그래프에서 비교했더니 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전력을 더 조금만 소비해요. 자,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지역 간에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사실 일치하면 좋겠지만 뭐 좋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 지역이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로 보면 소비하는 만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 한가운데에 뭐 화력발전소나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역시 화력발전소 짓기 어렵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영남 지방은 뭐 공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구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울산이나 아니면 부산에 그 다음에 월성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보면 수도권은 생산한 것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요. 물론 이만큼 부족한 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충청권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도 남는 이 부분을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강원권도 조금 남죠. 이것도 당연히 대부분 수도권으로 오겠죠. 이와도 달리 이제 영남권은 생산하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많아서 이 남는 부분이 뭐 다른 데로 가겠죠. 자,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고요. 나가 영남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 권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비율을 보면은요. 자, 가하고 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게 뭘까요? 자,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송수단들도 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충청권을 봤더니 호남권보다 훨씬 많죠. 그 까닭이 그러니까 호남권하고 충청권은 인구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물론 충청권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리고 자동차도 충청권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오가는 자동차가.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운송수단 외에 다른 데서 대기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화력발전소, 그리고 제철소 이런 데서 대기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수도권하고 영남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수도권은 워낙 인구 밀도가 높아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시설이 별로 없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수도권에 워낙 많은 사람이 사니까. 자, 그래서 가가 수도권이고요. 나가 영남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이 약간 뭔가 편애를 받는다 그래야 되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중심지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죠. 자,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이 많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수도권, 나는 영남권이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은 권역 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다가 아니라 충청권이 제일 많네요. 자, 충청권이 영남권보다 많은 이유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더 많아서.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리을, 수도권과 충청권 간에는 전력 소비량과 전력 생산량의 불일치로 인한 환경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기억 재개발 방식과 니은 재개발 방식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땡땡마을 재개발 토론회, 우리 마을의 재개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갑, 우리 마을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철거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을, 저 역시 재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니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수복 재개발이죠.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상대적 특성인데 일단 1번에다가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은 게 수복인지 아니면 철거인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투입 자본 규모는 기역, 철거 재개발이 더 많을 거고요. 원 거주민 이주율. 이주율이니까 원 거주민 줄 가운데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더 수치가 높고요. 그 다음 개발 후 건물의 평균 층수도 철거 재개발이 더 높네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활용도는 당연히 수복 재개발이 더 높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2번. 표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제1차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하나임. 가나 다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요 정책을 봤더니 수출 주도형 공업화, 물 자원 종합개발, 사회 간접자본 확충. 자, 이건 1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죠. 가 시기에는요. 시기는 주로 70년대예요. 자, 그 다음에 광역 개발을 했던 건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고요. 80년대죠. 인구의 지방 분산 유도, 국민복지 향상, 자연환경 보전, 이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라는 니은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당연히 균형 개발이 되겠죠. 자, 다는 지방 육성,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지대 조성, 그 다음에 남북교류 지역 개발 및 관리, 그 다음에 라는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지역의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고속교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고속철도 KTX가 되겠죠. 그래서 KTX는 2004년에 개통했고요. 2000년대 이후죠. 자, 그래서 다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요. 라가 4차 국토종합계획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1번 다 시기에는 수도권의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었다. 세종시는 2000년 이후에. 그 다음 2번 나 시기는 라 시기보다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까지는 계속 높아져 왔어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라는 가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3차는 주로 90년대, 4차는 2000년 이후에 계획됐죠. 시행되었죠. 그 다음 4번 디귿을 위해 가의 시행 과정에서 서울 부산 간 경부 고속철도가 건설되었다. 고속철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4년도에 처음 개통했어요. 4차 때죠. 그 다음 5번 기역은 니은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성장 거점 개발. 맞는 설명. 3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기업 도시, 혁신 도시 중 하나임. 가하고 나를 보면 일단 개수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혁신 도시는 워낙 많이 물어봐서 그거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는 여기 태안군,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영암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가가 기업 도시고요. 그 다음에 나가 혁신 도시가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각 도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건설된 신도시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도청이 이전하면서 건설된 신도시는 전국에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된 내포 신도시. 그 다음에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된 만들어진 안동에 있는 신도시. 그 다음에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있어요. 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래 도청이 있던 곳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위치할 예정이다. 옳은 설명이죠. 혁신도시는 이름만 놓고 보면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내용하고는 약간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사람이든 산업이든 뭐 돈이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토가 불균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걸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균형 있게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근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뭐 사기업이나 개인더러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뭐 공공기관은 준공무원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나주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굉장히 좋은 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거, 이게 혁신도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가는 제2차, 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에 기간에 조성되었다. 둘 다 4차죠. 그 다음 리을, 가나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간 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한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4번, 그래프는 각 지표의 권역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 하나임. 뭐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거 쉽죠? 쉽죠? 자, 먼저 가는 면적이 전국에서 10%가 조금 넘지만 총 인구는 거의 절반 정도예요. 가는 수도권이 되겠네요. 자, 나는 면적이 제일 넓고요. 인구도 전국의 거의 4분의 1 정도. 여기는 당연히 영남권이죠. 그럼 당연히 다는 호남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자료 분석 문제예요. 뭐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보면서 옳고 그름만 판단할게요. 자, 기억, 수도권은 영남 거보다 1인당 병상수가 많다. 자, 이건 병상수하고 인구하고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되는 거죠. 수도권은 인구는 많은데 병상수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영남권은 인구에 비해서 병상수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니은,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영남권은 남동임의 공업지역,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있고 가장 발달해 있고, 호남권은 사실 뭐 공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중요한 지역은 아니죠. 디귿,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건 인구 비율하고 면적 비율 보면 되는 거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수도권은 인구는 약 50% 정도, 지역 내 총생산은 절반을 넘어가죠. 그러면 비수도권은 인구는 50% 정도, 지역 내 총생산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만 구분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음은 옳은 설명,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10강 도시개혁과 지역개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